그 아침 한지수는 유리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걸음을 멈췄다. 서울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넌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사무실의 불빛은 이미 살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신입 직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음, 인사, 그리고 조용한 긴장. 그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오래된 가죽 노트북 가방 하나뿐이었다.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오늘도 똑같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18층 버튼을 눌렀다. 초창기 멤버로서 회사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다. 하지만 요즘 그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젊은 팀장들은 그의 인사를 무심히 받았고 해외 투자자들은 그를 엔지니어 출신 공동 창립자라고만 불렀다. 이름은 여전히 명함에 있었지만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자동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도시의 빛이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지난밤 정리된 회의록과 기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전원을 켰다. 화면에 뜨는 느랄링크 코리아 로고를 볼 때마다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언젠가 그 로고 아래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시스템의 일부였다. 옆자리에서 후배 유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선배,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수는 미소만 지었다. 습관이야. 아직 고칠 수가 없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의 안건에 선배 이름이 빠져 있던데 실수겠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는 한동안 모니터 속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곡선은 상승했지만 그의 마음은 내려가고 있었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길어지고 진심은 짧아졌다. 그는 커서 모양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햇빛이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유리벽에 부딪혔다. 그 빛이 반사될 때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자신의 눈을 떠올렸다. 투명한 듯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같은 눈빛. 점심 무렵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들이 들어왔다. 지수는 자리에 남았다. 그들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 부문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한 건 기술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쳤다. 지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야기와 투자였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엘리베이터의 전자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는 창문을 닫듯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 순간 반사된 유리 속에 그는 낯선 사람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몇 년 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색 벽지의 원룸, 오래된 컴퓨터 세대, 그리고 커피포트 하나.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는 열정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키보드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한지수는 낡은 노트에 회로를 그리며 말했다. 이게 되면 세상이 조금 달라질 거야. 동료들은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뉴럴 브릿지, 인간의 신경 패턴을 감지해 장비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였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실험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은 작은 성공을 거두며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첫 시연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자 지수는 손끝이 떨렸다. 그 진동은 단순한 기계의 반응이 아니었다. 이건 될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했다. 출원인 한지수. 망설임 없이 이름을 입력했다. 다른 누구도 그 과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성공의 열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책임이 될 거라는 걸. 시간이 흘러
작은 원룸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회사로 바뀌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고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료들은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다. 지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지켜봤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었다. 젊고 화려한 발표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고 기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지수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난 무대 체질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느꼈다. 이제부터는 기술보다 사람이 팔리는 시대구나.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연구실 불을 켰다. 그래프와 데이터, 그리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를 지켜줬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그를 고립시켰다. 어느 날 첫 투자 계약이 체결되던 날이었다. 서류 위에 수많은 사인이 오갔다. 그러나 누구도 특허 항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넘어갔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써놓은 작은 문장을 떠올렸다. 본 기술의 모든 원천 특허는 발명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다. 그 문장이 그의 손에서 나올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한 줄이 세상을 조용히 뒤집을 것이다. 그날의 회의실은 평소보다 환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하얗게 빛났고 테이블 위엔 고급 차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착하자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다. 번역기가 켜지고 영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섞였다. 한지수는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의 자리는 늘 그곳이었다. 설명은 다른 사람들이 맡았고 그는 숫자와 그래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대표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뉴럴 브릿지는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될 겁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일본 파트너 미나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기술이 완벽하네요. 다만 우리식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펜을 꽉 쥐었다. 우리식 관리. 그 단어에는 기술보다 권력이 우선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점심 후 복도에서 이사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한 대표님, 오늘 발표는 최고였어요. 그는 정중히 답했다. 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이디어는 다 선배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설명보다 얼굴을 기억하니까요. 그 말이 지나간 뒤 공기가 묘하게 가벼워졌다. 며칠 후 사무실 구석에 새 로고가 붙었다. 넌빛 글자, 느라 링크 에이시아.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 코드는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품이었다. 저녁 무렵 CEO 민도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지수 씨, 수고 많았어요. 이젠 우리가 세계로 가야죠. 그 말투에는 칭찬보다 명령이 섞여 있었다. 네, 세계로요? 지수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기술 문서는 우리 쪽 법무팀이 정리할 겁니다. 혹시 원본 파일은 어디에 있죠? 지수는 잠시 눈을 들었다. 제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가 걸어간 뒤 사무실에 남은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은 잔잔했다. 하지만 눈동자 속에는 미세한 불안이 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도현은 모두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다. 유창한 언변, 완벽한 정장, 그리고 계산된 미소. 그가 회의실 문을 열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그의 말은 언제나 박수로 끝났다. 그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곧 누군가의 자리가 바뀔 거라는 뜻이었다. 지수는 회의 끝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숫자보다 분위기를 다루는군. 도현은 항상 말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표현이 부족합니다. 시장은 감정을 사죠. 그때마다 지수는 조용히 펜을 굴렸다. 감정이
기술을 이길 순 없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며 며칠 후 도현은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했다. 조명, 무대, 프레젠테이션, 영상까지 완벽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지수 엔지니어의 놀라운 기술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대 위에는 지수가 없었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는 관객의 박수 소리 사이로 도현의 손짓을 바라봤다. 이제 기술은 내 것이 아니군. 그날 밤 도현은 사내 메시지를 보냈다. 한 엔지니어님, 연구 부문을 재정비하려 합니다. 기술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외장 하드를 꺼내 조용히 USB 포트를 닫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사람은 기술보다 권력을 더 믿을 것이다. 이틀 후 임원 회의에서 도현은 새로운 구조를 발표했다. 기술 부문은 효율성을 위해 통합됩니다. 지수 씨는 이제 개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누군가는 침묵을 택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효율이 중요하지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고 있었다. 퇴근길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잠시 멈췄다. 난 아직 여기 있지.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한지수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회의실에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흘렀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한 엔지니어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대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덮었다. 그 노트는 늘 조용히 닫혔다. 퇴근 후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무실이 비면 공기 속에 묘한 안도가 남았다. 모니터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었다. 코드를 수정하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 속에는 완벽을 향한 고집보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유나가 문가에 서서 물었다. 선배, 왜 아직 안 가세요? 지수는 웃으며 답했다. 조용할 때가 더 집중이 잘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 같았다. 다음 날 팀 전체 회의에서 도현이 말했다. 이제 제품 런칭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기술팀은 수정보다 보고가 우선입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지수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록 가장 아래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생각이 멈추면 기술도 죽는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의 대화는 모두 도현의 새 캠페인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물었다. 한 엔지니어님은 왜 요즘 조용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팀장이 대답했다. 조용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준비하죠. 그 말에 식탁 위의 소음이 잠시 멎었다. 퇴근길 지수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용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는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가 세운 회사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그의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이사회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도현은 일본 투자자 미나미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술잔 2개, 그리고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나미가 말했다. 기술팀을 새로 구성하고 한 엔지니어는 고문직으로 옮기죠.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립 멤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성적 리더십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매끄럽게 들렸지만 그 속엔 냉기가 있었다. 도현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겠어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며칠 뒤 회의에서 새로운 조직도가 발표됐다. 기술 파트는 효율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누군가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불빛이 얽히고 자동차 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4명의 청년이 어둡던 원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시절. 그때의 꿈은 단순했다. 기술로 사람을 돕는 것. 그러나 지금 기술은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한 엔지니어 교체안, 투자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메일 하단엔 작은 문장이 있었다. 단 특허명의 변경은 별도 협의. 그 문장을 읽으며 도현은 웃었다. 그까짓 서류 하나쯤은 쉽게 해결되지. 왜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한 줄이 언젠가 회사를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지수는 같은 시각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껐다. 모니터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신도 결국 과정이니까. 그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사무실엔 키보드 클릭 소리 하나 없이 완벽한 침묵만 남았다. 저녁은 언제나 일상의 틈새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었다. 회의실을 떠난 이사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와인과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도현은 여유로운 미소로 잔을 들었다. 오늘도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다른 이사들이 맞장구를 쳤고 모두 기분 좋게 웃었다. 하지만 지수는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미나미가 말했다. 기술팀은 훌륭하죠. 하지만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지나가면서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창립자라는 타이틀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아는가? 속으로 생각하며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도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제 한 엔지니어님을 고문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그분의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경험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 경험이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원하는 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시 벤치에 앉아 길을 바라보았다. 사무실을 떠나본 적은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여전히 그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리를 떠났다. 단 한 번 자신을 떠올리는 이가 있었나? 그가 만든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이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작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 속에는 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고 잠시 바라보았다. 한지수 기술부문 고문직 임명. 그 문장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지수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한 문장이 곧 그의 모든 위치를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기술은 변하지 않으니까. 봉투에 적힌 제목은 그에게 새로운 자리를 알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기술자였다. 그가 한 것들, 그가 만든 것들, 모든 것이 그를 얽매고 있었다. 그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그가 과거에 작성했던 문서들, 그리고 그 문서 속에 담긴 작은 글씨. 본 특허는 발명자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다. 그 문장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특허는 그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대로 기다렸다.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놓칠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도현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그는 묵묵히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자리에서 앉아 첫 문장을 읽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안건은 한 엔지니어님에 대한 새로운 역할입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현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흘려 듣기만 했다. 도현이 다시 물었다.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기술은 그 누구보다 완벽합니다. 이미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침착했다.
도현은 다시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를 무시했는지 회의실안은 비좁았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도현은 화면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의 안건은 한 엔지니어님의 자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 부문은 점차 단순화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말은 실용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지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에 멈춰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문서로 몇 년 전 그가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 속의 작은 글씨는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완전히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현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모든 과정에서 한지수의 의견은 배제된다고 명확히 말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순간 지수는 손끝에 닿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 문서 속에서 그가 남긴 기술은 사람이 만든다는 문구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해합니다. 그럼 각자 최선을 다해 이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유나가 말했다. 선배, 이젠 뭔가 바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지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곳을 떠날 때 변할 뿐이지. 다음 날 사무실에서 긴장이 감돌았다. 이사회에서는 도현의 발표 이후 큰 혼란이 일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일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한 직원이 말했다. 그는 장표를 들고 있었다.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어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중 하나는 빠르게 대처했다. 특허 관련된 파일이 전부 잠겨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 순간 지수는 사무실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아무리 급해도 그는 그냥 서 있었다.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정리됐다. 그들은 이제 돌아설 수 없을 거야. 이사들이 비상회의를 열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전문가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지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복도 끝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느라링크 코레아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 파일에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그가 발명한 기술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사회는 그를 다시 불렀다. 그의 자리는 이제 고문직으로 바뀐 상태였다. 도현은 그를 향해 말했다. 고문직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술을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없이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다. 여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압박감이 심해졌다. 비 오는 아침이었다. 회의실 유리창에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도현은 회의 초대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긴급 임시 이사회 소집. 이 그 한 문장만으로도 사무실은 긴장에 잠겼다.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유를 추측했다. 혹시 투자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야. 기술팀 문제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쓴 공식 문장들이 있었다. 기술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만든 자의 양심이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도 미소를 짓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도현이 들어와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오늘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입니다. 그의 말은 늘 그랬듯 차분했지만 이번엔 어딘가 불안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띄웠다.
기술 부문 재조정 및 경영 효율화 계획안.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다. 지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두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늦게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문 옆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 도현이 말했다. 한 엔지니어님은 이제 고문직으로서 기술적 자문만 맡게 됩니다. 향후 특허 관련 부분은 회사 명의로 일괄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췄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회사 명의요? 도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예, 효율적인 관리 차원입니다. 그 짧은 대화로 모든 게 정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지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나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흐릿했다. 그는 속삭였다. 효율이 도덕을 이긴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군. 며칠 뒤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기자들과 투자자들도 초대됐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문구가 떠올랐다. 느라링크 코리아, 새로운 리더십과 미래. 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섰다. 오늘 우리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연스럽고 유려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킨 인물들을 칭찬하며 말했다. 이 자리에 한지수 엔지니어님도 계십니다. 초창기부터 헌신해 주신 분이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계속 말했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부 구조를 재정비합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들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기술 부문 최고 책임자 한지수 엔지니어 개발 자문직으로 전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길을 돌렸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로비의 유리문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겠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날 회의에서 모든 이들의 눈은 한지수에게 집중되었다. 도현은 연단에 서서 발표를 이어갔다. 오늘 느라링크 코리아는 새로운 비전을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울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는 있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각 부문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한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잃었지만 나도 그들을 놓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도현이 그를 향해 말했다. 한 엔지니어님, 잠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수는 차분하게 일어나 무대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낸 기술은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방을 떠났다. 이사들이 당황한 채로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의 발걸음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회사의 문을 나서자 밖은 여전히 흐린 하늘이었다. 지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이사회는 다시 모였다.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도현은 차분히 말했다. 오늘 발표된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 엔지니어님의 발언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기술은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의문을 품었다. 지수는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회의실을 떠돌고 있었다. 기술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기술도 무너지죠. 회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쉽게 흐르지 않았다. 잠시 후 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엔지니어님이 남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결정은 그에게 맡기기로 합시다. 그 말은 마치 한지수가 돌아오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지수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그의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든 것을 떠올릴 때 나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루가 지나고 사무실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지수는 그날의 회의 이후로 말을 아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사무실을 나설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무언가 무겁게 그를 따라왔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복도 끝에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보았다. 오늘도 내일도 그가 바라본 하늘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나가 다가와서 물었다. 선배,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이제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녁 무렵 도연은 지수를 다시 불렀다. 한 엔지니어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우리가 다시 한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당신의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함께 쓰고 싶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릅니다. 협력은 그저 조건을 맞출 뿐입니다. 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원합니다.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수는 조용히 나가며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게는 중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회의실에서는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현은 이제 모든 결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이끌어가려 했지만 그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기술 부문은 지수가 만들었고 그가 가진 그 힘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사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현은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그들의 모든 말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고요하게 듣고 있었다. 우리는 네트워크 확장과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계획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가 말했다. 네, 그게 바로 시작이군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의 기술이, 그의 아이디어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사회에서는 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 도현은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회사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그가 놓친 부분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현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기울어졌고 그 기울어짐은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겁게 다가왔다. 하루는 회의 중에 한 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엔지니어님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회의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조용함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몇 시간 후 도현은 지수를 다시 불렀다. 한 엔지니어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결단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차분히 회의실로 들어갔고 그가 말을 시작하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이 회사는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한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군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조용한 승리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지수는 회의 후 다시 회사 밖으로 나갔다. 밖은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는 그 바람조차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길을 걷는 동안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이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몇 주 후 회사는 다시 회복되었고 도현은 그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의 존재였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회사를 이끌게 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그가 들어가자 모든 직원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 그가 만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만든 기술이, 그가 남긴 흔적이 모두 말해주었다. 이제 회사는 그가 만든 것만큼 강해졌다. 몇 달이 지났다. 지수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저 기술죄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가 만든 기술, 그가 만든 원칙, 그리고 그가 고수한 침묵은 이제 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도현은 이제 지수의 자문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도현은 여전히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끌었지만 지수의 존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그의 입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한 엔지니어님, 회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잠시였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날 저녁 지수는 사무실을 떠났다. 밖은 조용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보이는 불빛들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나아갔다. 한지수는
그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자리는 이제 그의 침묵 속에서만 살아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의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필요가 없었다. 그의 기술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만든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하지 않았다. 지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몇 년이 지나고 느라링크 코리아는 더 큰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것의 기초는 여전히 지수가 만든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돌아본 거리에서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은 내가 만든 것을 계속 지킬 것이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들의 뒤를 조용히 지켜보았다.